이런 느낌이면 그냥 같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테이블의 제작가 프로듀서를 맡은 구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테이블 연출한 임종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피소드 2번째에서 민호 역을 맡은 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가 8월 24일날 개봉했는데 오늘이 9월 22일 이제 개봉 5주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봉 5주차에 또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여전히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름의 끝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밖에 나가시면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완연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와 더 테이블과 함께 계절을 같이 지내주신 그 관객 여러분, 이제 아마 내일이면 한 10만 명 정도의 관객분이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고 여리여리한 영화를 그래도 조금씩 봐주셔서 그 10만 명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만 명은 아니지만 10만 번을 봐주셨다라는 거에서 저희는 사실 저희 제작진이나 배우분이나 감독님이나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과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어떤 집이보다 집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그래서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더 테이블의 연장선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관객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이 것까지가 마치 이 영화의 마무리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관객분들을 뵀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희 마음속에 좀 더 특별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감독님? 이제 영화를 만드신 소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과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 이제 처음에 우리 영화 처음 소개를 하고 영화제에서부터 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개봉 첫날에 그 무대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끝물이라고 하죠. 앞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벌써 5주차가 되고 많은 관계를 만나고, 어쨌든 저희는 상업 영화와 달리 매일매일 관객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는 일주일 동안 찍었는데 만나는 자리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었죠. 근데 그게 또 행복인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뭔가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우 씨는 어떠세요? 이 지금 영화 개봉한 지 이제 한 달여 기간에 어떤 경험들,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나요? 사실 실질적인 체감 이런 거는 많이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서 보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친한 지인들도 이제 곧 보러 간다, 다음 주에 보기로 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영화를 찍긴 찍었구나, 그런 게 체감이 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아주 좋은 느낌 같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시군요. 근황 토크는 아니지만 최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근황은 요즘에는 지금 연극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뮤지컬 새롭게 들어가는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계속 미팅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근황은 보시다시피
네, 테이블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또 매진하고 있었죠. 네. 뭐 되게 나름 바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 또 영화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까 싶은데 영화와 동시에 책도 쓰셨어요. 덕테이블 지나가는 마음들이라고 속된 말 일타 쌍피란 표현 왜냐면 고급스러운 말로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예, 그 책 작업을 또 동시에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영화제에 소개되고 출판사에서 의뢰가 있어서 지금 책이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데 이세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벌써. 네, 그래서 그 각본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포스터에 나온 4명의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다른 각기의 단편 소설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작 기반에 대한 글들도 약간 들어가 있고 핵심은 그 시나리오하고 단편 소설들인데 그걸 이제 계약을 해놓고 이제 몇 개는 썼는데 이게 또 마감 문제가 늦다 보니까 개봉하고도 제가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는 집에 하고 다니고 오전에는 글 마감을 하고 전쟁같이 살다가 이제 겨우겨우 책이 나왔죠. 네, 제가 농담으로 국수 뽑는 기계가 아니라 글 뽑는 기계 같다고 정말 열심히 글을 뽑아내고 계셨다고 했었는데 네, 덕테이블도 지나가는 마음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또 감상적이 되려고 하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이제 또 성우 씨를 또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추억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지난 달력들을 쭉 되짚어 봤더니 2016년 5월 13일에 저희가 성우 씨를 처음 만났더라고요. 네.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캘린더에 전성호 미팅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미지의 인물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성우 씨를 그때 만났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영화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빨랐나요? 네. 그 사이에 한 번 더 만났어요. 네. 그리고 하려고 또 아마 여기 오신 관객분들은 저희하고 반대 순서로 성우 씨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월 한 10며칠경에 그 성우 씨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저희를 초대해 줬어요. 막공에 그 엘리펀트송 초대를 해주셔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다른 배우분들하고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저희가 좀 약간 놀랐죠. 어머 세상에 저희가 만났던 성우 씨랑 완전히 또 다른 성우 씨가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만났는데 아마 저희랑 반대 방향으로 만나서 이 극장까지 오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우 씨는 어떠셨어요? 이 연극 사실 성우 씨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저희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떠셨던가요? 이 무대에서의 연기와 그리고 실제 이제 처음으로 영화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느낌들이 어떤 것들이 좀 새롭고 좀 뭐 일단 새로운 거는 정말 일단 이런 장비들 앞에서 뭐 연기를 앞에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장비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고 그래도 이 영화 자체가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대화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라서 뭐 연극과 영화 이런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제가 공연이라는 거를 할 때는 항상 좀 캐릭터들이 좀 강한 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상적인 캐릭터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르게 와닿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작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뒤에 계시는 분에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볼륨이나 발성이나 이런 걸 크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많이 새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코끼리도 없고, 그죠? 네. 저희 4명의 영화 배우,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들이 테이블에 앉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 역들로 3명의 남자 배우와 1명의 여자 배우가 캐스팅이 됐었죠. 그래서 감독님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영화에서 보아온 그 4명, 그리고 김혜영 선생님,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보긴 했지만 그 배우들의 상대 역들을 선택하는 그 캐스팅에 그래서 어떤 이제 뭐랄까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상대 역들에 대한 캐스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성우 씨를 봤을 때 이 미지의 인물이 감독님한테 어떤 인상을 줬는지 들어볼까요? 아마도 전성우 배우가 제일 마지막 캐스팅이 네, 됐던 것 됐던 같아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포스터에 나오는 4명의 여배우들이 먼저 캐스팅이 됐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은 김영 선생님이 됐고, 그리고 그 정은채 배우 경진 역의 상대 역으로 사실은 지금 그 3명의 남자 배우가 다 그거로 미팅을 했어요. 네, 그거로 미팅을 했는데 연우진 배우는 그걸로 미팅을 했다가 그 이수정 배우 쪽에 혜경 쪽으로 보내고 또 그 정준원 배우는 창석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민호 역을 하게 됐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동시였는데 그때 그냥 그 세 명이 운 좋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가 사실 배우들 아주 많이 보진 않았어요. 예, 많이 보진 않았고 저도 이렇게 좀 작은 영화를 하면서 오디션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어가지고 좀 사전에 저희가 좀 많이 찾아서 그 배우들을 선택을 했었고 그런 게 되게 묘하게 절묘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전성우 배우는 처음에 그 유튜브로 있던 그 해맑은 무슨 인터뷰 영상, 그냥 본인의 매력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거에 우리가 반해가지고 만났었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5월 13일 날 성우 씨 무슨 마음으로 저희 만나러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네. 어떻게 사실 전혀 그런 관계나 이런 것도 없었고, 처음 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얼떨떨한 상태로 그냥 항상 뭐 미팅을 하건 오디션을 하건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가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가도 실망만 더 커지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속 놓게 되는 게 좀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좀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딱 처음 미팅을 하고 나서 뭔가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너무나 좋게 봐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하고 싶은 긴장되고 간절한 느낌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네. 저희는 전혀 눈치 못 챘나요? 티 안 나게. 네. 감독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감독님이요? 일단은 이미지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다, 좋다 느꼈죠. 네. 다행이다. 그래서 그 민호라는 캐릭터를 결국에 하게 돼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보면서 뭐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써서 캐릭터를 잡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본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거를 그 통로로 삼아서 민호를 들어가는지, 하지만 끝끝내 이해하지 못한 어떤 나와는 다른 캐릭터. 일단 대본을 받았을 때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 왜 이래 답답하다.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은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감독님이 원하시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 색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에피소드에서 짧은 한 10분, 20분 이 시간 동안 과연 내가 뭐 어떤 메시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죠? 본인의 캐릭터랑 상대적으로 아. 민호라는 캐릭터가 제가 좀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네, 예, 연애를 할 때도 꼭 매번 그렇진 않은데요. 네, 좀 뭐랄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잘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필요한 애교 이런 거 뭐 쓸 때도 있긴 한데 잘하진 않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면서 다른 점 이야기가 듣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별명이 늘보고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늘보라고. 왜 그랬지? 근데 전혀 어떤 위화감 없이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나무늘보를 닮아서 늘보라고 그런 건가? 그랬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 영화 지금 이제 뭐 많이 보신 분 관객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좀 다른 영화들하고 형식적인 면이나 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가 단편 소설을 읽을 때처럼 앞뒤 전후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인물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본인의 기억과 경험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도대체 이 인물들이 왜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종류의 감상을 만드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김정환 감독의 다른 작품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단편 영화를 포함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 개봉했던 최악의 하루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단면들로부터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다라는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어떻게 이제 구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또 생각해서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놓게 된 그 과정, 상황,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영감으로 통해서. 네. 이게 어쨌든 처음에 이제 컨셉을 잡은 거는 하나의 카페가 있고,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스쳐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였고, 제가 그 전에 그런 식의 단편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전에 했던 어떤 작업들을 이어서 제가 옛날에 그 단편 영화에 가졌던 애정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가지고 하고 싶다는 이제 컨셉을 잡았었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하루 안에 벌어지는 일들의 에피소드의 수를 좀 생각을 하다가 한 4가지 정도가 맞겠구나. 거기에는 그러니까 4가지의 어떤 단면들이 이렇게 툭툭 잘려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3편이면 너무 작고 하나를 묶기에 5편이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 어쨌든 뭔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연이어서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조금씩은 어떤 느낌에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에피소드를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랑 마지막 에피소드가 서로 연애물로서 서로 좀 닮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한계가 많은 인물들이 서로 좀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풀리고 하나는 좀 안 좋게 풀리고, 하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앞뒤에 인과가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상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두 번째 얘기의 인물들은 다 좀 한계들이 많고 좀 이렇게 좋은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찌어찌 넘어가가지고 어쨌든 알리오 올리오를 먹으러 가는 것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했었죠. 쓸 때는 또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냥 어떤 캐릭터들을 잡아놓고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커플을 표현하는 단어나 신상이 있다면 뭐가 어떤 느낌일까요? 알룰리오? 그렇죠. 약간 답답 커플이죠. 답답한 커플. 네, 답답한. 네. 답답함. 네. 좀 소심하고 뭔가. 성우 씨는 어떤 단어나 뭐 이미지나 신상이 떠오르는 그 경쟁감 있는 커플? 그 묘한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설렘인 것 같으면서도 긴장이 되면서도 뭔가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답답하면서도 설레기가. 그죠? 감독님은 답답한 느낌으로 이 두 커플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 장면을 보다 보면 또 설레잖아요, 되게. 그리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답답하면서도 설레게 만들 수 있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호러 영화, 공포 영화 하나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쫄려가지고 둘이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과연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게 막 집중을 하면서 가서 공포심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답답함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그쵸? 근데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처음에. 이게 시나리오상에 세 번째 만에 뭐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도 그거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방어적인 게 많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 일은 조심스럽지 않았나 봐요. 어떻게 만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 보면서 또 상상을 해보잖아요. 둘이 어떻게 만났을 것이다. 전에는 막 그런 상상 전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거를 생각을 했던 거는 같은데, 그냥 굉장히 둘의 만남 또한 되게 어떤 우연 같은 만남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소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리가 마련이 돼서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지고, 그러다가 그렇죠. 네, 그래. 뭔가 좀 그래요. 세 번 만났어요. 왠지 그 두 사람 뭐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면서 만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영화 뭐 여러 번 그 영화 보면서 본인 대사 중에 좀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 제일? 제 대사 중에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렇게 천천히 있다가 그러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객분들에게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저희가 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감독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는 선착순 5분에게 이 책을 따끈따끈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저기 번쩍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전 25살 대학생입니다. 영화 재밌게 봤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화 보면서 그 4가지 장면이 다 장면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두 배우의 뭐 말투나 침묵 아니면 하는 내용들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창문 밖에 날씨나 아니면 말하는 시간대 노을지기도 했고 밤에 비 오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몰입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음료 있잖아요. 시키는 음료. 그것도 왠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과연 촬영 현장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각본 단계에서 감독님이 어떤 음료를 어떤 상황에서 주문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것도 이제 그런 구상 중에 하나였는지. 네, 이게 어쨌든 하나의 공간에서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소도구나 이제 공간의 느낌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그냥 쉽게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다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음료는 좀 약간 직관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상에서 캐릭터에 맞춰서 뭐 유지는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고 창석은 대낮이지만 맥주를 마시면서 좀 그런 눈치 없는 말들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서로가 어쨌든 이어지고 유대를 갖게 되는 관계에서는 음료가 같고 그 민호하고 경진은 같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숙자하고 뭐 은희는 같은 라떼를 마시고 하지만 뭐 숙자는 거기에 설탕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음료의 선택들을 다 캐릭터에 맞고 또 서로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의미들을 한번 넣어봤었죠. 그렇네요. 라떼는 그 자리에서 동네에 계신 굉장히 그 커피 잘 만드는 바리스타 분이 그 아침에 새벽에 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뭐 많이 가는 그 커피 단골 그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분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라떼를 계속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라떼는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에스프레소는 크레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크레마를 못 만들어서 그게 좀 거고 또 맥주는 진짜 맥주였어요. 창석이 괜찮다고 맥주 마셔도 된다면서 마시고서 했었고. 저희 뭐 위에 있는 케이크도 저희 동네에서 거긴 아니지만 다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집에서 만드는 그 케이크예요. 길 지나다 보시면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그걸 드실 수도 있고 거기 뭐 마지막에 나오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가는 술집에 떼어왔어요. 걸 가져와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동네를 잘 활용을 했죠. 그렇죠. 저희가 워낙에 그렇게 찍은 영화라 그 카페 뒤에 소품이나 놓여 있는 그 커피 머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동네 카페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잠깐만 떼다가 여기다가 좀
그 세팅 좀 해도 될까 이래가지고 머신도 빌려오고 잔도 잔도 빌려오고 다 동네에서 서로 다 가게는 다른데 저희가 인연이 있는 가게를 다 빌려오고 네, 잔도 빌려오고 동네 지나는 개도 다 네, 동네 지나는 개도 동네 저희 그 동네 친구고요. 네, 개 주인도 친구고 네,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찍어 천천히 나은 감독 김정관 감독 그랬었어요. 네. 또 네, 여기 모자 쓰신 분? 네, 촬영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감독님은 애드리브보다는 이렇게 집필하신 대로 이렇게 찍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회차가 작기 때문에 그 내용, 그 네 가지 내용을 어떻게 찍을지 많이 구상하실 때 시간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시간 여건이나 장소 여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기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셨던 네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 영화는 의외로 되게 대화 장면들이 있어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차가 작아요. 예,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컨티뉴이티가 필요했어요. 처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대사의 어느 공간부터 어느 공간까지는 어떤 촬영 형식으로 찍는다. 그리고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또 그 어떤 장점들이 서로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툴을 쓰지만 약간씩 다르게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리 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좀 신중해야 되는 건 어쨌든 마지막 에피소드를 할 때는 이제 반장면이니까 조명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예. 또 되게 피로도가 있는 상황에서 분량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화의 호흡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후반에서 그 커팅의 포인트들을 만지지만 그런 에피소드마다의 어떤 정확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란의 그 인도식 인사는 어떻게가 나오게 된 건가요, 감독님? 그게 논란인가요? 네. 충격적이잖아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여기에 나오는 저는 이제 성격 민호 같진 않아요. 예, 민호보다는 덜 답답하신 건가요? 예, 훨씬 모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예, 뭐 이렇게 크게 주저하는 게 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여행에 대한 얘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처음 어딘가들을 가봤을 때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 인도도 가봤고 뭐 나란 데들에 이제 가본 데들을 하고 실제로 나오는 물건도 제가 가서 사온 잡다구리한 물건들이 다 나온 건데 그 중에 우리 그 체코 인형은 누구 줬죠? 그 제가 내놨어요. 아마 그게 엔차 관람 최대 관람객 특별 예. 선물로 해서 저희가 네. 이 스프링 인형을 그것도 되게 귀한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유럽 저 실제로 제가 옛날에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되게 롯데월드 같다. 부천 가신 거 아니죠? 부천 너무 미니월드. 그런 생각에서 너무 되게 너무 과하게 이쁜데 다 너무 가까이에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크잖아요, 도시가. 여기 가보면.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민호가 한 거랑은 좀 달라요. 예, 민호는 예, 약간 또 다른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알려줄까 싶었어요. 예,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가 약간 그거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줄까 하다가 이게 기괴해서 좋더라고요. 예, 기괴하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되게 앞에 어쨌든 당황해서 하는 제스처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넣었죠. 네. 성우 씨는 그 디렉션 받고 어떠셨어요? 좀 사실 제가 진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쑥스러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실제로 인도를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정보로만 그거를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이걸 흔들어야 될지 얼만큼 해야 될지 이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긍정의 의미라고 해서 안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좀 힘들긴 했죠.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살짝 끈적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배우 성우 씨는 현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지만 저희도 되게 만족스럽게 좋아 이러면서 그 장면에 끝까지 편집에서도 꼭 빼면 안 되고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장면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하실 분, 네, 거기 이쪽 그 분이 0.03초 빠르셨어요. 네, 네 머리 안 묶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있는데 경진 처음에는 배우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딱 어느 포인트에서 들어서서 강도 결국 마음을 열고 그래서 결국 집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떤 포인트를 알았다면 이랬을까도 싶어요. 그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풀렸다를 알았다면 아까도 잠깐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아까 대사 뭐 기억나는 거 저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나 알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민호스러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민호라는 인물은 그런 어떤 시점을 알고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는 알고서 뭔가를 행했다기보다는 점점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서 그렇게 파스타를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씨 저 잘 모르시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네, 큰일 날 뻔. 그렇죠. 그 전후로 위기가 정말 네. 그랬는데 잘 그게 또 넘어갔네요. 다행이다. 그거 듣고 기분 나빠했던 경험이 떠오르는 관객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되게 잘 몰라요가 아니라 아까 같이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성우 씨가 좋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분이 나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짝 헷갈리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위기를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또 질문. 네, 여기 분이 손을 막 되게 흔드셨는데 책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영화 잘 봤고요. 이건 두 가지 있는데 저번 GV 정은채 배우 나왔던 GV 봤을 때 이 커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원채 배우는 잘 안 됐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성호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궁금한 거, 이거 기술적인 것 같은데 처음에 정유미 배우 들어와서 선글라스 끼고 두리번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때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카메라가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찍은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성우 씨. 사실 경진 씨가 마음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잘 됐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죠. 예. 또 눈치 없이 답답하게 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물론 사람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은 좀 편해지고 유순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생기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캐릭터가 좀 부딪히는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 남자의 현실적인 고민이 사실 한순간의 고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걸렸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저를 누르는 게 돼서 좀 힘들게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극복해서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단정을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보셨을 때 둘이 잘 됐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상상을 해서 둘의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하신 관객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심이 섞인 어떤 잘 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어떻게 해서 거기서 카메라는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이게 영화가 사실 이렇게 선글라스나 우리 이렇게 뭐 유리창도 있고 그런 거 있을 때 많이 신경이 쓰여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또 아주 익스트림한 클로즈업이 많고 그리고 요새 이제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아주 익스트림하게 들어갈 때는 정은채 배우 눈동자에도 카메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트릭을 쓰죠. 이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보통 CG도 짓는데 우리 그거는 안 되니까 이제 가장 좀 카메라가 있는 구간을 어둡게 만들어야 다뭐 검은 뭔가를 다 쓰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블랙으로 숨겨서 하죠. 보통은. 그게 이제 제작하다 보면 전문 용어로 그 스태프들끼리 부르는 표현이 반사 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유리창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이런 그 잔이나 병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동자도 애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눈동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막 카메라들이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면 통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슛이 딱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반사가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스텝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저기 사람 지나가는데 뭐 이러니까 특히 저희 기억에 작은 공간이었고 워낙에 밀집해서 찍다 보니까 약간 슛 들어갔을 때는 진짜 숨도 안 쉬고 되게 조용히 해서 한 컷씩 찍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여기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인물들이 대화할 때 클로즈업에서 인물들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여백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뒷모습을 정면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연출에서 관객들한테 주고 싶으셨던 느낌이나 뭐 표현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람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프론트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보기 쉬운데 사람이 어쨌든 그 부분 뒷모습에도 손에도 몸에도 뭔가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되게 클로즈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면으로는 주구장창 얼굴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게 지루하지 않고 정서적인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영화가 약간의 그런 그 패턴들을 가져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배우들만 거기는 이제 그 뒷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고 클로즈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 영화는 저는 뭐 많은 대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대사 외에 그 반응샷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으로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에 대한 것들이 각 에피소드마다 몸의 리액션이 필요한지 아니면 얼굴의 리액션이 필요한지 눈의 리액션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거기에 좀 맞는 장면들을 찍으려고 했죠. 네,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대로 자기가 말할 때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그 반응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영화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5분의 질문이 끝났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신 한 분의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러 이유가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실 때 계속 봤었거든요. 보셨어요? 주변에? 찍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거기가 서초동에서도 삭막한 길이에요. 거기 영화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만 일어나는 에피소드고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장면 네,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하진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대학 연극 영화 분들 알았을 때 하루 사진들이 완전 전체 배우를 봤어요. 작은 영화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통제할 때 제작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뭐 찍어요? 누구 나와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학생 영화예요. 그럼 그냥 그만 가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영화는 맞죠. 작은 영화인데 우리 좋은 배우들이 의미를 줘서 한 거고 제가 저도 그 동네 살아요. 우리 구정아 PD도 그 동네 살고 제가 저희 집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한 해 전에 저는 또 그 동네에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여기저기 골목들을 다니면서 그때는 어쨌든 제가 살고 거주하는 그 공간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찍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그 공간은 어디여도 사실은 됐어요. 저 다른 곳들도 많이 알아보고 하다가 이게 뭔가 동네가 편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이 그 동네 보셨으면 알겠지만 카페는 아니잖아요. 원래 카페가 아니라 어떤 분이 작업하는 공간인데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카페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일주일을 찍기는 좀 그러니까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어떤 공간을 카페로 변형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저희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사연들이 다 스쳐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조용한 주택가가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아주 작지도 않지만 너무 크지도 않은 그런 어떤 카페 느낌들을 원했는데 그런 큰 창이 있는 또 그 언덕의 그런 느낌들도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많이 저도 이제 산책을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 위에
무슨 버드나무인가요? 뭔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이뻐서 맨날 이렇게 다니던 길이었어요. 네. 여기 가까운 곳에서 계신 그 관객분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희가 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시내큐브의 장점이죠. 저도 걸어서 왔는데요, 좀 전에 집에서. 저도 걸어서 왔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 처음 이제 할 때 그렇게 큰 뭐 대단한 포부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 배우들의 얼굴을, 그것도 주로 여자 배우들의 얼굴로 그들이 이야기를 꽉 채워진 영화라는 걸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도전도 좀 됐고 흥미롭기도 하고 남들, 그러니까 그런 영화라서 사실은 또 선뜻 기꺼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의 이런 시도가 그래도 작게나마 어쨌든 관객분들한테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배우분한테 추석 계획을 좀 들으면서 네. 앞으로 다가올 가을 그리고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지 들으면서 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일단은 공연은 추석 기간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원래 항상 추석이 되면 제가 큰 집이 지방에 있어서 항상 갔는데 일정을 다 짜놓고 보니까 이제 연습이 뒤늦게 또 생겨서 그때 아마 연습이 있으면은 추석 때 연습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연습이 없다면 내려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하루 이틀 쉬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좀 붙어가지고 또 올라올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우 배우님은 추석 때 무대와 리허설로 상다수 병 미우셨죠 그동안. 네, 제가 그래서 치워드렸어요. 감독님은 추석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멘트인가요? 그러면? 네, 마지막 멘트입니다. 네. 추석 계획과 가을 계획 그리고 이제 관객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네, 전해주시죠. 네, 네. 제가 하여튼 좀 이제 뭐 이 테이블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영화는 계속 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하겠지만 저는 또 이제 다음 작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여태까지 사람들 보여주고 한 걸 좀 제 스스로가 또 놓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놓고 좀 멍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테이블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너무 지쳐 있을 때 작년 신년 연휴에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비워놓을 때 제가 보고 투닥투닥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좋은 게 하나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 영화는 뭐 되게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이렇게 선남선녀가 나오기는 하지만 좀 약간 미숙하고 좀 나약하고 약간은 좀 부조리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단면들에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만든 영화고 또 그런 태도로 그런 또 다른 작은 작업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홍 씨도 뭐 마지막으로 굿바이 멘트 필요? 굿바이요? 네, 됐습니다. 굿바이 하셨네요. 또 봐요. 네, 그러면 늦게까지 자리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세요.